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유일의 이 중장년 프리랜서 일자리 채널 이제 그 첫 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 지난번에 그 만들었던 편은 0편이고 그냥 채널 소개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 뒤로 보이는 배경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서울 구로에 있는 어느 호텔방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매주 이틀 동안 구로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좀 먼 곳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로에서 일하고 또 그 집에 갔다가 또 오고 하는 것이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 가지고 이렇게 언제나 그 이틀 중에 첫날은 이렇게 호텔방에서 이렇게 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장년만은 아니겠지만 프리랜서 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만 생각하면 끝이 없고 또 이걸 즐기면 재미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내용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프리랜서란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프리랜서를 하는가, 또 프리랜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교과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먼저 조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할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중장년을 위한 프리랜서 일자리는 어디 있는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대충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즉,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는 사실 너무 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로 하고, 나머지 2가지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거 2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사실은 1, 2, 3, 4 숫자를 매긴다면 그게 3번하고 4번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거, 프리랜서를 위한 일자리, 특히 중장년 프리랜서를 위한 일자리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외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꽤 많이 있고 특히 요즘 베트남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방법 또한 다른 그 일자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당장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일을 하던 회사 주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뻔한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2가지의 방법. 하나는 정부를 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같은 중장년 프리랜서를 채용하거나 또는 아주 단기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쓰도록 연결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플랫폼 회사들인데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요 2가지에 주로 대충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 조금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별 얘기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2가지 정도인데요. 하나가 정부 기관을 통한 프리랜서 일자리 찾기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고용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고용노동부가. 그중에서 중장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또는 퇴직 예정인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40세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정책이 이제 40세부터인데 보통 50세에서 64세까지를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왜 64세냐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4세까지를 많이 이제 배려를 하는 편인데요. 이게 보면은 운영기관 해가지고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노사발전재단 금융센터, 노사발전재단 서부센터 이래가지고 쭉 보면 노사발전재단이 꽤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사발전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고, 이 사업은 그 재단에서 주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주로 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없거나 또는 뭐 그것만으로 안 되는 곳에는 또 다른 곳도 이제 일을 하거든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해가지고 사업 소개해가지고 사업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그 다음에 전직 스쿨, 그러니까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도약을 위한 각종 지원책 등등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금융특화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권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는 좀 다른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그래서 50세 이상 장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그 다음에 금융권 퇴직자나 금융권 퇴직 예정자를 위해서는 특화 서비스를 통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 지원도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중장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프리랜서를 위한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그냥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50 플러스 포털, 50 플러스니까 50세 이상이라는 거죠.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정보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일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뭐 그 몇백억을 쓰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고 있어서 또 경기도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 다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노력을 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뭐 좀 좋은 경우도 있고 뭐 또 그다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력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중장년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아직도 지금 여기에서는 주로 프리랜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와 조금 괴리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음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장년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취업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 역량 강화를 하고, 취업 상담 컨설팅을 하고 뭐 이런 사업들이 하고, 이게 이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면 채용 지원금을, 즉 인건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최초의 뭐 인턴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서로 좀 맞춰보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뭐 한 달에 얼마 한도 내에서 몇 퍼센트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규 채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렇게 되면 광역지자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일에 좀 그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 편인데요. 작년에 이제 강남구에서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강남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도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뭔가 새로운 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대충 알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벌써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남구도 있고 또 송파구도 있고 양천구도 있고 웬만한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들이 중장년을 위해서 방법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규모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든 서울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들을 정부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센터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그러니까 일반 운영 경비라든지 홍보비 같은 데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은 이제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일자리만 잘 만들어지면 뭐 박수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안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별다른 책임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지 않고 또한 교육이라든지 교육 내용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교육 내용도 보면 뭐 예를 든다면 주로 하는 게 뭐 이력서 첨삭이라든지 또 서로 뭐 활동을 서로 이제 네트워킹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활동하고 이런 내용이 꽤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중장년 프리랜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 또한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정부는 이런 일을 앞으로 또 계속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자기 생각보다 좋은 자리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제 정부 기관을 통한 일자리 뭐 일종의 알선이 되겠죠. 알선이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로 제가 든 것이 바로 일자리 안 만들어져도 이 사람들은 밥 굶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못 만들면 정말로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겠죠. 바로 민간 매칭 플랫폼을 통한 프리랜서 일자리 찾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로 우후죽순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을 만큼 정신없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시장은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이 시장 속에서 누가 결정해 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각 회사마다 조금씩 그 자기의 전문 영역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소개할 것이 이 분야에서 아마 제일 큰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탤런트 뱅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탤런트 뱅크. 이 탤런트 뱅크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나오는 다른 플랫폼들도 생긴 지 오래된 기업이 아닌데 여기에 보면은 탤런트 뱅크에서 클라이언트 이용 안내에서 그 다음에 엑스퍼트 이용 안내, 전문가 이용 안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용 엑스퍼트 전문가 즉 이 회사가 주로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회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죠. 이 회사를 통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은 대개 대기업의 최소한 팀장급 이상을 역임했거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에서는 C레벨 그러니까 임원급 이상을 했던 사람들로서 경력 대충 최소한 20년 사실은 20년 경력도 별로 없습니다. 뭐 30년 이상의 아주 탑 클래스 전문가들을 이제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오늘 올라온 건데요. 여기 보면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글쎄요. 완성차 업계 품질 전문가를 뽑는데 6개월 이내로 쓰겠다고 하네요. 마포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 기획을 자문해달라. 자문이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3개월 이내인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 한 달 또는 2달짜리입니다. 물론 한 달에 받는 돈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아주 전문적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사고요. 지금 이 회사에 제가 알기로 등록된 전문가가 10,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프로젝트 성사율도 아주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모잡이죠. 이모작이 아니고 이모잡 이름 참 잘 지었는데 이 회사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은퇴 후에 전문가로 재취업한다라고 하는데 앞에 말했던 탤런트 뱅크나 이 회사나 기본적으로 정규직 쪽도 물론 그 채용 전환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대개는 프로젝트로 단기로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단기라고 하면 불안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막상 지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또 더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죠. 요즘 이거 크몬 같은 경우에
요즘 그 광고를 참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광고를 보셨을 건데 이 크몽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만에 아주 그 포커스하고 있는 기술자 숲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여기는 또 숨은 고수라고 해서 숨고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와서 이런 회사들이 그냥 뭐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후 죽순 같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일어나죠. 과당 경쟁을 살짝 피해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채용 형태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나서 각 회사마다 그 조금씩의 차이를 주면서 특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이 회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으면 나중에 자기가 받는 돈에서 일정 부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정액을 당연히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입장에 이런 회사들은 잡 링키지 그러니까 일자리 연결이 안 되면 이 회사들이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열심히 하고 정부보다는 또 아주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직종에 있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력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프리랜서, 중장년 프리랜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편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대충 우리 같은 중장년 프리랜서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가지는 너무 뻔한 얘기다. 그중에 하나가 외국에 있는 일자리 찾는 방법인데 이거는 내용이 다르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또 이때까지 다녔던 회사라든지 또는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맥관계 주변에도 많은 일자리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냥 다른 자료 없이 말로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2가지가 첫 번째가 정부가 주선하는 일자리 이거는 앞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세한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중장년 프리랜서들을 일자리와 연결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또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각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세밀하게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편에는 조금 다른 얘기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따라서 이 중장년들이 프리랜서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쁘고 또는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주로 잘 할 수 있는 직종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프리랜서에 맞는가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